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 톡 로이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 썸머리그에 대한 소식과 함께 랩터스의 걱정되는 팀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썸머리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년 드래프트로 뽑힌 신인들이 본인의 NBA 소속 유니폼을 입고 뛰는 첫 무대가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팬들은 신인에 대한 기대감을 채울 수 있고 신인들 역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로터리픽 신인들과는 좀 다른 입장으로 썸머리그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G리그 선수들, 해외리그 선수들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썸머리그에서 활약을 통해서 트레이닝 캠프에 가고 이 트레이닝 캠프에 생존해서 NBA 로스터 자격을 따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제프 다우틴 주니어 역시 지난 시즌 썸머리그를 통해서 본인을 알렸고 이를 통해서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썸머리그에서 승패가 뭐가 중요하고 로스터의 짜임새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랩터스에는 이번 시즌의 신인인 그레이디 딕과 마키스 노엘이 참가를 하게 되었고 투웨이 계약자인 론 하퍼 주니어와 기타 경력자들로 탄탄한 로스터를 꾸렸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2년차 시즌을 맞는 크리스찬 콜로코는 호흡기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장하게 되었고 발목 수술 후 재활 중에 있는 제프 다우틴 역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 역시 이번 신임 감독 다르코가 아니라 팻 델라니 어시스턴트 코치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선수를 꼽자면 당연히 그레이디 딕이겠죠. 샤프 슈터의 모습을 어김없이 뽐내야 되는 그런 그레이디 딕이고요. 그 외에도 운동 능력이나 센스, 체력 등 다른 장기들을 랩터스 팬들 앞에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키스 노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면 175cm의 단신이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보아도 명장면으로 하이라이트 필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팀적으로는 본인의 장기인 리딩 능력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프레드 밴블릿이 이적했기 때문에 마퀴스 노엘은 이번에 활약을 한다면 주전 로스터에 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된 셈입니다. 또 주목할 선수들을 꼽자면 개인적으로는 모세스 브라운을 꼽고 싶습니다. 한때 랩터스도 탐낼 만한 좋은 신장을 가졌던 포텐셜 덩어리였지만 성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NBA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썸머리그를 통해서 다시 재입성을 노리는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랩터스에서 제3센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론 하퍼 주니어 역시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보통 두 번째 썸머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썸머리그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번째 참가하는 론 하퍼 주니어 역시 본인의 성장한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NBA라는 곳이 진짜 살벌한 게 로터리 픽이었던 조시 잭슨과 몇 년간 랩터스와 10일 계약을 하면서 로스터 문을 두드렸던 DJ 윌슨 모두 이젠 G리그 선수입니다. 랩터스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깐 이현종 선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썸머리그 몇 경기 보지 않았지만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슛조차도 썸머리그 선수들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NBA 가서라도 만약에 오지 아누노비나 미칼 브리치스 같은 좋은 디펜더가 붙는다면 잘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이야기지만 결국 이현종은 KBL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내년까지 기다려봤자 다시 한번 재수를 한다고 해봐야 한 살 더 어린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병역 문제도 있고 G리그나 호주리그에서 재입성을 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해외 리그에서 NBA로 입성된 게 정말 신락같은 희망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KBL로 오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현중 선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분명 좋은 선수고 대학 때는 잘했지만 그만큼 NBA가 살벌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썸머리그를 통해서 희망찬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레드 밴블릿 이적하자마자 스카티 반지가 그를 언팔로우 했다고 합니다. SNS에서 팔로우를 하고 언팔로우 하고 하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은 크게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확실히 둘의 관계가 불편했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요. 썰에 의하면 스카티 반지가 1번을 보는 것을 프레드 밴블릿이 대놓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반지와 밴블릿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젊은 선수들과도 밴블릿이 갈등 관계가 있었고 또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밴블릿이 떠나고 난 후에야 연장 계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장 계약 협상은 프레드 밴블릿이 나가면 셀러리가 비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밴블릿을 봤다면
물론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은 본인의 FA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쉽거나 벤블릿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벤블릿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은 지금 타팀으로 트레이드 되기를 원치 않으며 슈퍼맥스 계약을 위해서 랩터스에 잔류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이 트레이드를 당한다면 그 팀과는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스들로 인해서 파스칼 시아캄의 트레이드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는 그를 트레이드 하는데 좋은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아캄이 애틀랜타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팀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또 복잡한 상황인 게, 파스칼 시아캄이 분명히 좋은 선수이긴 한데 이 슈퍼맥스라는 것 자체가 이 계약이 팀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존 월, 데미안 릴라드, 웨스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슈퍼맥스 계약을 하고 팀에 좋게 풀렸던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아캄은 냉정히 말해서 최고의 2옵션이지 1옵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아캄과 슈퍼맥스 계약을 맺는다면 랩터스는 굉장히 앞으로 팀 셀러리가 빡빡해질 예정입니다. 그치만 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시아캄처럼 로열티를 보여준 선수를 그냥 내치는 것도 애매하고, 또 야코 퍼틀 같은 경우는 시아캄이 있었기에 재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시아캄을 보내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랩터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랩터스 윈나우도 리빌딩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입니다. 유타 재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리셋 버튼을 눌렀었기 때문에 지금 순조롭게 리빌딩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의 랩터스는 애매하게 시간만 잡아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이 유지리 단장을 지금까지도 계속 찬양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물론 첫 우승의 업적은 있지만 이건 벌써 내년이 되면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봐야 될 차례고, 닉널스 감독마저 경질되었는데 앞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다음 책임은 프런트의 것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파스칼 시아캄을 거저 얻으려는 팀들도 많아졌고, 그냥 랩터스가 좀 비웃음거리가 타팀에게 된 것 같아서 많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로스터 변경 없이 이대로 쭉 밀고 나갈 방법 하나 있습니다. 팀의 성적이 좋은 것이죠. 팀의 성적이 잘 나온다면 결국 이 로스터가 맞다는 증거이고, 랩터스 같은 경우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상의 벽을 뚫는다면 이 정도 로스터로 그대로 가고 샐러리도 유지해도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프레드 벤블릿이 떠나면서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랩터스가 2라운드를 갈 수 있을까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랩터스 성적도 리빌딩도 둘 다 못 잡고 돈만 많이 쓰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동부 5위에 올랐을 때 랩터스가 가능성을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로스터 그대로 지난 시즌을 운영했던 것인데, 지난 시즌 실패하면서 이렇게 많이 꼬여버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런 정체성이나 목적성 없는 팀 플랜 때문에 팬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터스 구단 내에서도 스카티 반지를 믿고 리빌딩을 하기에도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진짜 무슨 의미로 다음 시즌을 운영하는 것일까 팬들은 많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빌딩도 참 힘든 길인 게, 당장 내년 1라운드 픽은 샌안토니 스퍼스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스퍼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다음 시즌에 FA 선수들을 그냥 내보내게 된다면 진짜 더 리빌딩은 심각해지겠죠. 네, 다르코 감독은 선수들의 발전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리빌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스탠스도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뉴스입니다. 제이든 맥데니얼스와 랩터스가 2년 9.3밀리언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슛과 수비가 준수한 포워드 자원으로 좋은 영입을 했다는 평이 나와야 하지만, 또 윙포워드 자원을 데려고 왔다는 곳에서 랩터스 팬들에게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데 또 한 명 데려왔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무브죠. 그치만 만약에 좀 뇌피셜로 이게 트레이드 후속 를 위한 보험으로 제이든 맥데니얼스를 영입했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